네. 제 이름은 주재민이고요. CTC에서 AWSA 이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요즘 관심 있게 하고 있는 업무는 AWS IoT 코어 쪽과 관련된 사물 인터넷 관련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개발 역량이 약간씩 가미되는 영역이 있어요. 서버리스나 방금 말씀드린 IoT 쪽에 엣지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사용 가능한 모듈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IoT 쪽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브러리 개발 쪽도 이제 개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센터의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 4팀에 재직 중인 이경선이고요. 데브옵스를 조직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허들을 마주치실 텐데요. 제가 소속한 저희 4팀은 이러한 AWS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브옵스를 도입을 시도하시는 분들께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며 데브옵스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반 인프라와 솔루션을 구현하고 구축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세션이 있는데요. 초크토크였고 화이트보딩으로 진행되는 세션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AWS IoT 코어 같은 거 쓸 때는 걔가 관리형 서비스라서 고가용성에 대해서 저희가 고려를 안 하는데 이제 엣지 영역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이 저희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고가용성 구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태껏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는 뭐 엣지 프로젝트 자체도 수가 적었고 그 고가용성을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조차 새까맣게 잊고 있었어 가지고 이 세션 들으니까 뭔가 깨달음을 받고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엣지에 브로커를 그냥 2개를 두는 간단한 솔루션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의 그 브로커가 날아가되 남은 하나가 잔존해 있으니까 그걸 인식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 그쪽 브로커를 써서 데이터를 계속 연결해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도화된 아키텍처로 가보자면은 MQTT5라는 프로토콜을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에 공유 토픽 구독, 뭐 영어로 Shared Subscription이라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룹으로 묶여있는 디바이스들이 하나의 토픽을 구독을 해요. 그러면은 그 토픽으로 이제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냥 팬아웃으로 다 모두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일종의 로드 밸런싱 형식으로 전달이 되는 형태예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뭔가가 죽었을 때, 디바이스가 죽었을 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를 그냥 이 프로토콜 자체에 맡길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고가용성을 구현할 수 있다. 뭐 그런 전략에 대해 제가 얘기를 들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실무에 적용되는 부분이라 하면 일단은 제가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를 위한 엣지를 구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는 못할 것 같고 오늘 들은 내용 토대로 테스트는 조금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데이터가 해당 비즈니스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이제 고가용성의 수준, 서비스 수준 계약의 이제 레벨이 결정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엣지 쪽에도 이제 HA 들어가야 된다 만다가 결정이 요건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때마다 오늘 배운 세션 내용을 참고해서 엣지의 HA를 구성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발표자분이 그 화이트보딩 형태로 이제 진행해 주셨는데 되게 잘 구성해 주신 것 같아요. 가장 기초적인 아키텍처를 그려주시고 하나씩 문제를 추가한 다음에 청중들한테 이제 여쭤보는 거죠. 너네가 생각하는 솔루션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화이트보드에 있는 아키텍처를 천천히 개선해 나가시면서 우리가 좀 더 순차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게 점진적으로 개념을 확장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유익한 세션이었다 느꼈습니다. 제가 들었던 세션은 어느 한 엔터프라이즈급의 사스 회사가 이제 AWS 파게이트랑 그래비톤, 세이빙스 플랜, 스팟 인스턴스, 그리고 AWS 코드 시리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70%의 비용 절감이랑 최대 트래픽을 1000rps에서 5000까지 이렇게 늘리고 배포 속도를 이제 주 1회에서 2회, 3회식으로 늘리면서 이런 확장성과 효율성을 또 향상을 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용까지 절감을 해가지고 이렇게 클라우드에 대한 최적화를 위한 여정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준 사례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의 자랑 중 하나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리인벤트에 와가지고 좀 다른 글로벌 회사에 대한 많은 레퍼런스를 좀 자세히 들어서 좋았었습니다. 일단 저희 키노트 회장에는 저희 서티피케이션 보유자를 위한 라운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아시나요? 당연히 아시는데 재빈님이 이번에 그 서타팔루자 순위권이셨잖아요. 맞아요. 어떤 걸로 순위권이셨죠? 그쵸. 그때 최대 보유에서 몇 위 이렇게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자격증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저희가 특정 라운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그냥 의자 많고 테이블 많고 충전기 많은 좀 휴식 공간 같은 느낌이고 아니면 좀 특별한 굿즈가 있어요. 이번에는 레고 블럭이더라고요. 레고를 이제 자격증 이름 적힌 블럭을 쌓는 형태의 굿즈가 있었는데 그거 획득해서 기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베네시안 근처 세션 들을 때 짬짬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되게 괜찮았습니다.
네, 저는 엑스포를 입장을 하자마자 볼 수 있었던 부스였던 해시코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해시코프는 이번에 AWS 올해의 글로벌 협업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다고도 하는데요. 이 올해의 협업 파트너상은 AWS나 기타 AWS 파트너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여러 이런 AWS 파트너들이 제공을 하는 서비스,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고객 문제를 해결한 그런 파트너들에게 주는 상인데요. 그에 걸맞게 이 해시코프의 솔루션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들어본 솔루션은 테라폼이라고 하는데요. 이 테라폼은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를 자동화하는 IAC 도구인데요. 이게 테라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바이더는 AWS이고요. 이 테라폼을 2022년 작년에는 1억 정도 다운로드 횟수가 카운팅 됐다고 하는데 2023년인 올해는 그 2배인 2만이라는 그런 많은 숫자가 다운로드가 됐다고 해요. 이만큼 AW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해시코프의 테라폼이라는 솔루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엑스포에서 많이 봤던 테라폼 말고 해시코프 솔루션 중에 하나인 볼트를 좀 유심히 봤었는데요. 이번에 시크릿 싱크라는 기능이 GA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시크릿 싱크란 무엇이냐면은 간단하게 저희 AWS의 시크릿 매니저라든지 GitHub 이런 다양한 시크릿을 관리를 하는 도구들을 중앙에서 동기화를 시켜주는 기능인데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시크릿을 VSO라는 볼트 오퍼레이션 시크릿을 통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AWS 시크릿 매니저와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WS 시크릿 매니저에 저장된 이 시크릿 싱크 기능을 연결을 하면은 이제 AWS의 관리형 쿠버네티스 서비스인 EKS 환경에서 안전한 시크릿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첨언할 게 있는데 경선님이 아마 연차가 지금 4년 차시고 2년 전? 1, 2년 전에는 이제 2번이나 리인벤트를 와야 올 수 있다고 제의를 받으셨는데 거절하시고 이번에 오셨다고 들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작년도 재작년도 뭔가 우연히 좀 좋은 기회가 있기는 했었는데요. 그게 뭔가 아직 제가 좀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저보다는 좀 더 뭔가 기술력 좋으신 분들이 가가지고 이런 리인벤트를 즐길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고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이제 뭔가 저도 여기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많은 경험들을 해서 좀 제너럴하게 경험을 쌓았고 이제는 뭔가 좀 스페셜리티한 그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좀 파기 시작을 해서 이번 리인벤트에 꼭 오고 싶다고 2023년 새해 좀 목표였는데 이렇게 달성을 해서 왔는데요. 원하는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 보안 이런 관련된 주제로 한 세션들을 거의 다 선택을 해서 들었고요. 100이나 200레벨 이런 게 아니라 300-400레벨 정도의 그런 딥다이브한 내용을 많이 좀 습득을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게 다른 건 다 자신이 있었는데 이게 영어에 대한 실력이 좀 부족을 해가지고 이게 좀 번역기와 좀 함께하는 삶과 뭔가 제가 워크샵 세션을 한번 했었는데 옆에서 그 어떤 외국 분이 자꾸 빨간색 에러 뜨면서 트러블 슈팅을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뭔가 자세하게 이건 이러한 이유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해준 것도 그렇고 여기는 모두 AWS라는 하나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관심사 하나로 정말 막 투머치 토커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말을 못한 게 좀 아쉽고 저희가 진짜 제비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루에 세션이 막 5개? 거의 헤르미온느였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제비님은 진짜 매일마다 코피나고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더 즐길 수 있었는데 이게 체력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AWS 리인벤트란 일단 이 기간 동안 거의 생지옥이었어요. 지금 절반도 안 왔는데요. 거의 하루 중에 세션을 3개에서 5개 들어야 되고 그 캠퍼스 간 거리도 엄청나서 버스 타고 다니고 사람들 엄청 많아서 치이고 근데 저녁에 돌아가면은 그 의자 앉아가지고 노트북으로 세션 레포트 작성하랴 오늘 같은 인터뷰 준비하라 공수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의 생지옥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그 AWS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어떤 기술적인 주제에 대해서 서로 더 개선된 방향을 논의하고
하고 그리고 뭐 서로의 연락처 미래를 위해 교환한다던가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해서 더 좋았고요. 또 여기 리인벤트가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려서 왔는데 모든 게 다 크거든요. 정말 모든 게 다 큽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직접 와서 크기가 큰 것들을 몸소 체험을 하다 보니까 내 그릇의 크기를 이제 좀 세계로 나가려면 좀 크게 키워놔야겠다. 그런 거를 느끼고 간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다른 분들도 리인벤트 한번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정 한번 불태워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가존 클라우드 기술의 핵심 CTC의 주재빈 SA와 이경선 SA였습니다. 감사합니다.